예, 2022년 10월 23일, 음력으로 9월 28일입니다. 아침 한 9시가 좀 넘었습니다. 내일은 국제공인 그 적골사 시험이 있어서 내일은 종로의 동양의학표준과학원에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특강이 있는데 가기 전에 그동안 공부했던 보살 강의에 대해서 오늘 10번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10번째 마지막 그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그 한국에는 정치상이 매우 불안전하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는 끌어내려야 되는 정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아마 정치 투쟁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는 그 1972년 박정희 유신헌법 시대와 맞먹는 그런 그 민주주의의 대단히 위기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반은 바로 검찰 쿠데타 세력들이 그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권, 기소 편의주의,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 대표의 그 부인이신 그 그 김경희 희경, 예, 그분의 그 법인카드 78,000원 때문에 122군데 그 검찰권에 그 영장을 청구했죠. 이런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김문수 씨의 문재인은 간첩이다, 뭐 총살을 해야 된다는 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진석 대표의 그 친일 발언, 그리고 국민에게 그 문제, 친일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대놓고 뭐냐면 가스롭다고 말하는 등 일부 이런 또 윤석열 대통령의 친북 주사파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 한국의 민주화가 지금 이제 얼마나 진행되어서 국민들 잠재 속에서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아져 있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조직된 힘인 얼마나 그 무력하게 그 생각하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나타나가는 일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집값이 많이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과거에 아파트 두 채 있어 가지고 막그 입이 벌어졌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몇 개월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집값이 내려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만이 가득 차 있죠. 돈이 중심이 되고 돈이 자본주의 되고 돈이 로 연결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상층부와 지도부와 그리고 윤석열이를 찍었던 국민들이 그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약속과 계획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한 번도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한국의 문화,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발전, 한국의 자존감, 한국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틈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놓여져 있는 처지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인조 반정 후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약 288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가짜 양반들의 후손들이 권력을 잡고 지금까지 부귀영화를 누린 점. 두 번째, 일제시대 35년 동안에 친일 부역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친일에 붙어서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어. 그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해방과 동시에 그대로 종속되었다는 점. 그들이 다시 군사 독재와 맞물려서 독재 정권에 아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서 오늘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 후기 가짜 양반들의 후손, 두 번째 일제시대 때 친일 부역한 자들의 반민족적 처단 대상의 후손들, 정진석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재 군사 정권에 맞서서 부역해서 순응해서 거기에 뭐냐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 물론 거기에는 공적 이익을 추구한 사람은 제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사적 이익을 포함시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 친일 부역한 자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었고요. 예, 조선시대 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식인으로서의 뭐냐면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짜 양반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보살 강의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그러면 윤석열을 다시 탄핵하고 끌어내렸다 치자고요. 자, 그리고 뭐냐면은 세상을 다시 뭐냐면은 개혁하고 혁명한다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떤 모델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다시 뭐냐면 영미성의 모델을 끌어들여 가지고 증거와 같이 뭐냐면 자본이 중심되는 카르텔로 갈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개혁과 혁명은, 탄핵은 바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시하는 모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우리의 을과 혼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보살사상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안내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복원하고 상고사, 고대사를 현대사까지 복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습학문의 시대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학에서부터 예술, 음악에까지 두루두루 모두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지식인이 나와야 되고, 그 지식인이 바탕으로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공개해서 숨기지 말고 사실화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친구들 중에서 할아버지가 친일의 손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실의 바탕에 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참여와 반성과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 사회의 합의된 모델이 나와줘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보살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 아주 소중한 이 시간을 우리가 빌려서 우리는 제가 이 강의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아버지로서 형으로서 집안과 가문과 문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반듯하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을 좀 소개시켜. 여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 유명한 것이 이제 범어대사전 상하로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말이 범어이고 그 범어의 뿌리가 카라마이아고, 카라마이아가
바로 그 우리의 사상과 철학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인 범어대 사전을 쓰신 공우 강수한 박사님은 성인이시죠. 예. 그리고 뭐냐면은 그러면 이러한 보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이거죠. 환현당 김경필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사서상경과 기타 수학, 명심보감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공유하고 우리가 현실 그 생활 문화에 어떻게 뭐냐면 뿌리 내릴 것인가를 두고 그 실천 모델을 뭐냐면은 수학 동자로서 뭐냐면 살아온 그 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양반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반은 바로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간직할 때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러한 문제를 인사조직과 국가조직과 구조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계시는 바로 최동석 박사님의 똑똑한 자의 멍청한 짓 이 책과 성취 예측 모형과 다시 쓰는 경영은 이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구입한 최동석 박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동석 박사님이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경영의 실제 들어갔었던 이 부분을 제가 구해왔고요. 또 여기 진보와 빈곤이라는 헨리 조지가 썼던 이것도 제가 참조를 해서 그 공부를 우리 현실의 보살 사상을 어떻게 적응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하고요. 자, 그러면 보살 사상은 어떠한 바탕 위에서 어떻게 뭐냐면은 서여져 있는가 이것을 뭐냐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바로 칸트에서부터 헤겔, 그 다음 키에르게고르, 사르트르,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다 샀죠. 현상학적 심리학이라든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정신현상학, 그 다음에 현상의 인문, 존재와 무, 순수성 비판, 예, 이런 책들을 뭐냐면은 제가 사다가 보니까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지고 한 200만 원치 사게 되었는데요. 보살사상과 실존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 태고사에 있었던 우리의 사상인 보살사상은 보디사트바고요. 보디사트바는 뭐냐면 본생이라고 한자로 번역이 되는데 본생이라는 뜻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태어나는 생명체의 삭튀운다는 말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본생이라는 말은 보살사상이라는 말은 본래 그 사람이 타고난 본성대로 뭐냐면 살아가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한국문명학술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보살 사상을 앞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고 그리고 또 소개시키고자 싶은 이 책이 뭐냐면은 우리말 부모사전이라고 가지고 전남 고흥 사람인데요. 김석훈 씨죠. 예. 호는 신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현이신 소남자 김재석 선생님으로 인 금문의 대가이시고요. 우리의 뭐냐면 상고사의 그 청동기 시대 때 그 글자를 뭐냐면은 해석해서 세계적으로 뭐 인정받는 있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그 고수 선생님, 뭐 고수 선생님은 제가 항상 소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 이런 종합실담학 개론과 부모 천자문과 분당소식 주석이라. 그 다음에 뭐냐면 제임스 채치워드가 쓴 사라진 무제국, 예, 6만 년, 7만 년 전의 기록들이 이야기를 제임스 채치워드가 썼던 책인데 더 로스트 컨티넨트 무라는 이런 그 책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실담 분자 그 이 반야신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책, 그 다음에 태구사, 몸통이 문학, 뭐 산스크리트 부모사전, 그 다음에 우리가 생생해부학이라든지 그 유명한 뭐냐면 일본에서 나온 부마대사전 이런 거는 아주 귀한 책들이죠. 예, 그와 여기에 많은 책들이 있는 것들도 바로 그런 것이고 저기도 책이 있고 여기도 책이 있고 저기도 책이 있죠. 야, 책을 가깝게 하는 것은 우리 정통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한국문학술원 228번째 보살
사상 10번째, 보살 사상이 정착된 순다 대륙, 사라진 무 대륙의 국화는 연꽃이고 마른 마야를 사용했고 산스크리트 부문을 사용했죠. 삶을 긍정하고 행복을 바탕으로 하면서 도를 일상으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을과 혼을 바로 세웁니다. 이는 환국시대에 존재한 무문화의 바탕 위에 꽃피어온 우리의 정통사상 보살사상을 되찾는 길이다. 이는 우리말에서부터 학문이 시작된다. 우리말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면 현명한 1등 국가가 되고 1등 시민이 된다. 이는 삼명의요 대이다. 궁극에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여 세계 민주화를 달성하는 길이다. 이는 인간의 최종 목표인 문명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뭐냐면 한국 문명 학술원의 연구진들이 뭐냐면은 세우고 가는 하나의 우리가 설명서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으로 순다 강력은 순다 대륙이죠. 이는 남쪽에 적도 지역에 있고 태평양 화산 지역 지열 지역으로서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는 것이죠. 순다 환인들이 이동을 시작한 시기는 적어도 7만 5천년 전에 7만 4천년 전에 그 순다 대륙에 도착해서 약 6만 5천년 전부터 이동을 시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만년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해 대평원은 황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해 대평원 황해는 그 연해주를 황해를 거쳐서 연해주를 거쳐서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에서 가장 혹독한 1만 7천년 전에 최대 빙하기라고 했죠. 최대 빙하기 때 마고성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고성에 들어간 것은 그럼 마고성이라는 그 강력이 어디가 되느냐는 것이죠. 바로 남쪽으로는 히말라야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천산을 끼고 있는 바로 파미르 공원과 판찰레스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파미르 공원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냐면 타클라마칸 사막을 우리가 두고 이 전체를 뭐냐면은 마고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정하면 될 것입니다. 마고성을 우리가 실제 성이 산 곳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마고성에는 모두 산 구석구석에 뭐냐면 마고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재현하고 그것을 뭐냐면은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지리산에 가면은 한풀선사가 중심이 돼서 선도를 공부하고 있는 마고성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삼성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교 박민수 선생님이 요번에 가을에도 그 삼성궁의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시험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락도 아직 못했는데요. 우리 수원교 박민수 선생님은 저를 인도해 주고 저를 뭐냐면 주도해 주시고 저에게 맞는 자료를 주신 스승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거는.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은 절의와 신의와 믿음을 가지고 조금한 도움을 받으면 조금한 대로 큰 도움은 큰 도움대로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 마음이고요. 때로는 개인적인 학문적인 욕심이 있어서 자기에게 어떤 그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냐면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절의와 신의와 믿음과 상식을 가지고 가는 그 후참은 결코 뭐냐면은 스승을 배반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스승을 배반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이는 북쪽으로 천산과 남쪽으로는 히말라야인 곤륜산으로 돌산으로 만들어진 자연 마고성이죠. 천축 한인들이 연해주를 거쳐서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에서 가장 혹독한 1만 7천년 전
빙하기 때 마고성은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천축강령에 왜 뿌리를 내리게 되는지, 왜 우리가 25,000년을 천축환원 시대로 비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8,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 17,000년 전에 우리가 최고 빙하기 때 이 마고성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12,000년 전에 뭐냐면은 그 이후에 5,000년 동안 지내다가 12,000년 전에 우리가 빙하가 끝나고 천천히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에 8,000년 전에 지금과 같은 해수면이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을과 혼이 바로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말과 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앵무새처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식의 편달만 가지고서는 학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지식을 판매하는 것일 것이고, 우리 유명한 유시민 선생, 유시민 선생은 뭐 성현이시죠. 그는 이런 분들은 성인이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풍산 그 유시로서 하의 마을의 명무 그 서해 유성룡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시자가 뭐냐면 돌림자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명문가이면서, 그리고 정의롭죠. 지식도 뛰어나고, 그리고 궁하게 뭐냐면 남의 돈을 등쳐먹지 않죠. 자기가 직접 책을 써서 1인 2역, 1인 3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 돈은 등쳐먹고, 옷은 뭐냐면은 백화점에서 사고, 차는 좋은 차 타면서 시대는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되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 일부 거기에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새로운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승민 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특히 뭐냐면은 여기에 견디지 못해서 다시 뭐냐면은 한나라당에 다 참여했던 그 과거의 탄핵 세력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지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천축의 마고성은 추위를 피해서 타클라막한 사막인 이 분지로 들어가 자연이 눈 내리는 물을 이용해서 자연농법으로 문명을 세워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뭐냐면은 모여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산스크리트가 조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마고성은 타클마칸 산막과 파미르공, 파미르공이다. 고원이다. 자,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뭐냐면은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진주소시 문중에 놓는 부서부에서 석재환인이라 그러죠. 방고환인 다음에 석재환인이라 그랬는데요. 이 방고환인 때 천인지 가 나와서 우리가 천시, 인시, 지시 이렇게 천인지 사상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유인시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천시, 그 지시, 인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석재환인 때 유명했던 뭐냐면은 환인들이 바로 지금 소시들이 뿌린 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석재환인도 3301년 동안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5세 9월류 환인 때 그들이 그 서쪽으로 이주해서 지금 현재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그 위스가 아니고 정서가 맞고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부터 문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진주소시 부서부가 뭐냐면, 진주소시 부서부가 어디 있죠? 어디 갔지? 예, 제가 몇 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있지? 하여튼 부수보가 뭐냐면은 우리의 상고사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뭐냐면은 우리가 소엽서 선생이라든지 소재전 선생님 같은 분이 진주소시의 문중을 위해서 또 역사를 위해서 책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매우 경아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한국 전통의 뿌리 내려가는 우리의 멋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남쪽으로는 인도로 갔고요, 북쪽으로는 몽골로 갔고, 동쪽으로는 도낭 지역과 지금 현재 중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념 대결에 종족 상잔의 보복 행위를 억울함을 상살하고 억울함을 살상하고 한 뿌리씩 가정사를 보상받기 위해서 이웃을 헐뜯으며 일가 친척에 상처를 주고 난도질하는 표현을 그만둬야 한다 이거죠. 우리의 현재 지금의 우리 정치가 이념 대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품어야 할 동족은 일본에서부터 터키, 쿠르트족까지 중앙아시아와 동부아시아 전 일대이다. 예. 자, 그래서 선천의 시대에 비루한 노예 근성과 천박한 망념에 빠진 제국주의 잔재를 평화적으로 행해하고 인류 문명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래서 제국주의에 편성하여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 오로지 우리 민족의 저력으로 지혜롭게 대국을 물리쳐야 한다. 그 전통의 한 군데 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 보았던 글이고요. 자, 그래서 앞전에 나왔던 좋은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그저 읽어보겠습니다. 무는, 자, 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는 예술, 의복, 음악, 무용, 무술 등 모든 인간 생활에 그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인간 운명에 중국 음양 우행은 도교와 함께 염세적 자연주로 흘러 들어갔고, 삼신오제의 기본 사상이 변질된 중국의 음양 우회를 역수입하게 되어서 조선 후기에 중국식 명나라 유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여기서 엄청난 역사 왜곡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왜곡부터가 제일 1왜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왜곡의 제1 문제가 윗글이라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 운명에 중국 음양오행은 도교와 함께 염세적 자연주로 흘러 들어갔고, 삼신오제 기본 사상이 변질된 중국의 음양오행을 육습함으로써 조선 후기 중국식 명나라 유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역사 왜곡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왜곡의 제1문제가 위글이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아류다. 일제시대만 아니라 명나라는 망하고도 그 사상을 유입하여 결국 혼란에 빠지고 400년간 이기논쟁의 철학적 부재가 그렇다. 아류는 열등의식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사고의 혼란에 빠져 먹고 사는데 노역되어 거지 근성과 비루한 삶의 일부분이 지난 310년 동안 우리의 모습이다. 이들을 우리는 가짜 양반이라 한다.
예, 지금 현재 이 녹음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카톡이 오면 이 동영상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 이야기는 수없이 많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얘기할 부분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어원과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원과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를 알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를 알므로써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에 도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어원적 뿌리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불교 사상에서 놓은 공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은, 여기서 말하는 공은 그 공성을 말하는 것이죠. 공을 말하는, 공성을 말하는 것, 수나타라고 그러는데요. SUNYAT, 수나타라고 그러는,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처로서 우주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근원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처로서, 예, 우주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성과 공의 핵심적인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서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물질은 물질대로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적인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상하며 공은 원래 본성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고 시온은 물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세포의 교란 상태를 우리가 세포라고 하고요. 세포의 교란 상태가 바로 이제 병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꼬물락지 같은 것은 세포가 바로 죽어나가는 것을 꼬물락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꼬물락지가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병이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말의 어원 중에서도 우리가 참고로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색적시고 공적시적이라고 할 때 이 색이라는 말입니다. 색은 산스크리트도 빛깔라라고 그러는데 VIKAL, 빛깔라이며, 빛깔은 시간이며 물질이죠. 자연은 생명인 성과 물질인 질로 나타났는데 태초의 무극은 음과 양이 되었고 인간인 태장은 골과 장이 되었다. 무는 말하고 있다. 무극의 상태는 극이 정해져 있지 않는 소립자의 세계이다. 우주 물질은 신비하며 항상 변한다. 이것을 인간의 불교 인식률을 보면 공이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냐면은 예,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과거에 적어 놓았던 그 글인데,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사상과 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산스크리트로서는 수나타라고, 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바이탈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수나타는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 간다, 만물의 본체, 우주의 본체로 간다는, 이를 힉스라고 하고, 이시소 박사님이 프린스턴 페레미 우주과학연구에서 밝혔다. 공은 산스크리트 수나타이며 수바이탈이라고 했죠. 생명수가 되는데, 즉 생명을 가진 것은 만물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죽으면 무상하지만 공허와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공허하고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이고 생명의 세계이다. 그래서 공적시생, 색적시경은 생명이 물질이라는 뜻이고 지혜가 물질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시간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시간은 칼라로서 7가지 색으로 스펙트럼이 이제 관계되는데, 우리말 빛깔도 산스크리트 빛깔라로 되어 있고요. 서산에 우리가 지닥할 때 빛깔이 색깔이 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색깔이고 색깔은 물질이고 소립자고 물질이다, 이거죠. 고로 천지 창조는 물질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천지자 음양은 현기지실체다. 여기 이게 그 개사전에 나오는 말인데, 천지자는 현기지지다 이 말인데, 천지자는 음양은 현기지지 실체로서 개사전에 나오는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소립자의 원리는 천부경에도 나타나 있고, 일시무시 일종무시라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고, 우리의 감각으로는 감지하기 어렵지만 이 사유 과정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깨침이 마음이 되고 망심에 빠지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 되어 인간이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허한 허무 그 자체도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기독교의 아브라함은 일화는 호도, 불은, 깨물다, 환상, 광신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환상을 깨버리기 위해 호도를 깨물다, 환상을 깨버린다는 뜻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도 죽은 후에 이데아에서만 만나게 되는데, 이를 종교적으로 망념의 도구마에 빠지면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궁극에는 을이 썩어서 자기 가정 생활이 파탄되고 결국은 인격 파탄자가 되며, 요즘 말로 뭐냐면 소시오패스가 되어서 반사의 인격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돈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인격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는 을과 혼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한국사의 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편 성경에 을을 구하고 나를 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지금 현재 예수교가 예수교답게 예수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출가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집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말로 빨리 떼어버리제, 우리 지금 망념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떼어버리자는 뜻으로 출가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고요. 한자를 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는 것은 한자는 뭐냐면은 그 스님이고 우리말로 사님이 맞죠.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사기꾼 소리를 듣게 되고, 공도 수나태에 비해 있는 것이 아니며 수바이틀로서 생명을 가진 것은 만물의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교에서도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는데, 산스크리트 해석을 보면 길을 만들어 놓았으면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아니라는 뜻으로 우리가 강산 박사님이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교에서도 도가도 비상도라는 뜻은 길을 만들어 놓으면 길을 걸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또 골장의에서는 본성의 문제를 해석하면서 생명은 생명체로의 본성이 있고, 물성은 물성으로서의 본성이 있고, 물질은 물질로서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생명은 지혜의 본성이기 때문에 골장의에서는 지혜를 물성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물성은 원소적으로 유기적 화학적 원소로서 60여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끝나면 물성의 역할을 끝나기 때문에 우주 만상이 물질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형상은 영혼이 있지만 가상의 형상은 실체가 없어 영혼이 없게 된다. 다만 가상의 실체인 추상성도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시간이고 물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우리말 어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극락세계는 수카밭이고 맑고 밝은 밭이라는 뜻이고요. 미륵보살은 자비보살이며 자비가 넘치는 은밀을 담은 맞다의 어원도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미륵보살과 자비보살이며 자, 맞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각했다는 깨달았다는 뜻은 뭐냐면은 마음이 등불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카이 찢다 뭐라고 카이 예 뭐라카노 맞다고 카이 예 뭐를 밝힌다 이거죠. 마음의 등불을 밝힌다 이거죠. 간다라는 것은 우리말 간드리지도 나왔고 참선은 생각의 깊은 곳으로 가다. 우리가 참선한다는 것은 생각이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윤회는 산무 살아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인격신으로서 우리가 조상은 바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사진일 때 앞에 뭐냐면은 우리가 지방에 서 있는 것이 현고학생보군신이 여기서도 바로 알 수 있다시피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신은 하느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린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서양에서는 서양 철학과 종교에서는 귀신을 대표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신은 엄밀히 말하면 신은 인격체를 가진 생명체고 인간도 생명체로서 바이탈 라이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속이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 양심의 군명이나 이를 성인은 의라고 말하고 있다. 예, 아주 좋은 글이니다. 우리가 학문하는 자세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또 우리 어원으로서는 오를 의라는 것은 우리가 산스크리트에서 알타 알았다는 것이죠. ARTH 알았다. 옳다는 것은 알지 않고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 걸 판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았다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알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고 알았기 때문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마라고 말이죠. 자연법칙과 조화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예, 옛날에 제가 또 적었던 그 글인데 천명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늘이란 하늘의 본성을 말하고 이를 두루두루 헤아려 보면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도다. 도는 원리를 말하는데 그 속에는 물질 속에 유기물질이 있다. 이를 바이탈 라이프라 한다 이거죠. 예, 보살사상과 이기논쟁의 핵심은 바로 리를 뭐냐면은 원리를 보고 기는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유기적 확물이 만들어지면 당연하게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칸트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 우리가 칸트 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순수 이성 비판, 실천적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제가 쭉 또 이 칸트의 저작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가져와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뭐냐면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이죠. 23일 일요일
골장 게임 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